안녕하세요. 짜바리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경제학과 과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류의 3대 사과.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두 번째는 뉴턴의 만일력 사과. 세 번째는 전 좀 이건 의외였는데 폴 세잔느의 그림 속의 사과, 이렇게 3대 사과라고 해요. 근데 폴 세잔느 사과는 저희가 미술사적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그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선악과는 그게 사과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떤 뭐 열매다 이런 건데, 근데 왜 굳이 왜 사과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제 생각에는 북반구에 일반적으로 재배되고 이런 과일이 사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남반구 따뜻할수록 파인애플 있고 뭐 바나나, 남반구 있고 그런데 사실 그 북반구가 이제 그 문화가 발달된 지역은 그쪽이다 보니까는 대표적 과일이 사과가 아니었나. 그래서 선악과도 뭐 그런 식으로 뭐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과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뭐 심겠다. 뭐 스피노자 이런 얘기 있고,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그냥 오늘 하던 거 그냥 쭉 하고 간다. 왜냐하면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미래를 본다는 거잖아요. 사과라는 열매를 따고 이런 미래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과는 역시 뭐 그 스마트폰, 애플이 되겠죠. 이렇게 사과 한 입 깨면 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인애플이라고 하는데 그 파인애플은 아니고 애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과가 있는데, 경제학에도 이제 과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과일은 하나인데 뭐 보통 3대 과일, 뭐 3대 짬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 그냥 3대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나온 세 가지 과일 이야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사실은 이건 경영학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체리가 있어요. 체리.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미국산 체리 이만한 거 수입하고 이런 거 말고 칵테일이나 아이스크림 위에 다 보면 이런 체리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체리인데 체리 피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체리 피커는 보통 이제 그 카드사에서 카드 발행하면서 카드 사용 동료 차원에서 카드를 많이 쓰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가 혜택을 이제 주는데, 사람들이 그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부가 혜택만 이제 쏙쏙 빼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쪽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 얄밉다, 뭐 진상 고객이다. 근데 그게 아닌 게 자기들이 만들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기 뭐 효용 극대화 차원에서 이렇게 뽑아 쓰는 거니까 뭐 그건 체리 피킹은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만약에 지금 중고 거래 하시잖아요. 중고 거래 하시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땡땡 마켓, 당근 마켓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저는 이름을 복숭아 마켓으로 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과일은 레몬입니다. 레몬. 뭐 어떤 생각 나세요? 겉은 레몬빛 예쁘잖아요. 근데 안에 그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면 막 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레몬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착즙기를 딱 한 다음에 소주에 타서 토닉워터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그건 레몬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뭐 후식으로 레몬 먹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겉에서는 되게 예뻐. 근데 안에 내용은 좀 허접해. 안엔 쓰레기야. 이런 것들을 보통 영어에서 레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레몬을 갖고서는 경제학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에컬로프인데, 그때 이제 3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지 에컬로프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중고차 시장에서 사는 중고차는 왜 후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중고차 시장에서 샀으니까 후지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딱 있는데, 아반떼 2015년도를 이제 그 중고차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근데 어떤 차는 그 1,000만 원 가치가 있을 거고, 어떤 차는 한 5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1,000만 원 가치가 있는지 500만 원 가치가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 차의 소유주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죠?
아, 이 차는 정말 2015년 아반떼지만 정말 쓸만해. 그리고 차 뭐 결함 없고 잘 나가고 뭐 침수 안 당했고 뭐 이런 차들 난 1,000만 원은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대를 이제 중고차 시장에 판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막 침수 차량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한 120km 넘으면 차가 달달달달 거리면서 막 시동 꺼질 것 같고 이런 차들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은 이걸 처분하는 의미에서 500만 원에 팔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를 가지고 있는 그 차량 주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 보니까 다 이제 세차를 해와서 세차 이렇게 차 팔기 전에 손세차 이런 거 세차를 딱 해서 보니까 다 멀쩡해. 겉은 그죠? 다 똑같아. 이게 어떤 게 좋은 차인지 어떤 게 안 좋은 차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플랫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에 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판다 그러니까 그 중간 가격인 750만 원을 적정가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2015년도 이 시장에서의 아반떼 가격은 750만 원 딱 써놨어요. 그래서 750만 원 팔겠죠. 물론 수수료 이런 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차값만.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은 750만 원에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죠. 안 팔죠. 왜? 자기가 250만 원 손해잖아. 안 팔죠. 근데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750만 원에 팝니까 안 팝니까? 바로 팔죠. 왜? 250만 원 이득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750만 원 딱 했는데 1,000만 원짜리 사람들은 시장 진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가격은 얼마다? 750만 원. 근데 그러면 500만 원짜리 있는 사람은 750만 원에 시장 진입을 해요. 그럼 여기 10대 중에 여기 10대는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500만 원짜리 10대만 이 시장을, 중고차 시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얼마다? 750만 원. 가치는 얼마다? 500만 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처음엔 살 수 있겠지만 이런 데서 정상적인 그 자기 가치 750만 원짜리 가치를 못하는 중고차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콜로프가 얘기하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파는 중고차는 왜 후질까라는 얘기가 중고차에서 후지다는 게 아니고 적당한 값어치를 못 받는 시스템이 왜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설명을 한 거죠. 그 원인은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이 차량 주인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사는 사람들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레몬을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제학에서는 개살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런 경우 거래가 지속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시장은 열렸는데 거래가 안 돼요. 공급만 500만 원짜리들만 공급이 되고 사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시장 청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를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선택.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런 재화가 거래 안 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하고, 이게 역선택이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저번에 정부 실패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공공재,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공공재를 사용하는 걸 정부 실패라 그랬는데, 시장 실패는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를 시장 실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고차 시장 예를 들었지만 비단 중고차 시장뿐만이 아니죠. 대표적인 게 보험 같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건강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내 건강 상태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제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보험사는 내 건강 상태를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얼마를 책정을 할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 진단서 떼어와라, 가족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보는 게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약관에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거짓말했을 경우에는 너 이건 돈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뭐 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거는 소비자인 제가, 보험 가입자인 제가 이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거고, 얼마 전에 또 우리 항상 봄철에 좀 안타까운 일, 산불이 나잖아요. 근데 산불 나는 지역에서 만약에 화재 보험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보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집의 가치가, 재산 가치가 2억이에요. 2억이면은 완전보험을 들면은 이게 전소가 됐을 때, 완전히 다 타버렸을 때 2억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타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타고 나면 그게 완벽하게 그 원상복구가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급적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해주는 개념에서 완전보험이라 그러는 거지, 전과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복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사고 만약에 치였어. 그래서 뭐 만약에 2천만 원 나왔어요. 돈 받아서. 그게 좋은 거예요? 몸이 상해 결국은.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혹시 거기서 내가 교통사고를 났을 때 대비를 못할까 봐 드는 거고, 또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서 대비를 못할까 봐 드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제일 좋은 거는 보험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 보험에서는 또 어떤 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뭐냐면, 나쁜 상황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했냐,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면, 최악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래서 예! 라고 대답을 못하면은 그건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뉴스에 나온 뭐 공무원들이 뭐 낮에 뭐 화투를 쳤다, 뭐 술판을 벌였다, 이런 거는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는데, 그건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근무기강 해이죠. 네, 그걸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무 태만이고 근무기강 해이와 도덕적 해이는 다르다. 어떤 상황을 나쁜 상황,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가 기준이 이제 도덕적 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2010년쯤인가요?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뭐 이거 수많은 그 여성 팬들을 확보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 이제 현빈하고 하지원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현빈이 그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뜬 그 추리닝 입고 물어보잖아요. 뭐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네! 라고 대답을 못하면 그건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입사를 지원자예요. 그럼 나 내 좋은 얘기만 막 쓴단 말이죠. 저는 어떻게 생겼고요, 전 복스럽게 생겼고요, 우리 엄마 귀엽다 그랬고요, 막 좋은 얘기 막 써요. 그럼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진짜 복스럽게 생겼는지 뭐 귀염둥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뭐 확인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중고차 시장 같은 데서의 나쁜 그 재화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레몬 마켓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 얘기가 있어요. 반대 얘기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중고 물품 플랫폼을 만들면 뭘 한다고? 이름을 복숭아 마켓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레몬에 반대되는 개념이 복숭아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지만 속이 꽉 차고 실속이 있는 그런 과일이다, 이래서 복숭아라고 하는데, 그걸 왜 복숭아라고 했는지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숭아는 겉에 막 털이 많이 있잖아요. 털이 있고 뭐 보면 뭐 별로일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먹어보면 맛있다, 뭐 이런 게 돼서 복숭아 피치 마켓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복숭아에 관련한 논문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화거래 손실, 레몬 마켓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학에서 3대 과일이라고 했던 게 이제 뭐 체리, 복숭아, 레몬 이렇게 나오는 건데, 가장 핵심은 레몬 얘기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이렇게 뭐 중고 거래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많은 정보를 갖고서는, 그래서 그 재화에 대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갖는 게 그 개인적인 효용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바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